한 것 중에 질문할 게 있나요? 우선 유형 5부터 하겠습니다. 유형 5를 펴시면요. 앞에서 배운 집합 연산 법칙으로 또 호환관계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17번부터 보면 17번에 또 좌변에 복잡한 식이 좀 있죠? 그거를 간단히 하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시간을 우선 좀 드릴게요. 저도 시간 드리고 저도 이따 풀이하겠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하나만 좀 해주자면 17번에 1번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요거 무슨 법칙을 쓰면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교환이랑 또 뭐죠? 결합? 분배 있죠? 교환은 아마 여러분들 잘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같고 분배랑 결합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배랑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숫자에서도 하는 건데 더하기랑 교환은 어차피 순서 바꾸는 거니까 잘 할 것 같고 우리 그냥 연산 기호 더하기나 곱하기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요거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 요거를 먼저 계산해도 되죠? 요게 결합 법칙이고 분배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얘를 a 곱하기를 분배해줘 가지고 a 곱하기 이렇게 c 이렇게 돼주는 거죠? 이게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연산기호가 이렇게 같을 때는 결합을 쓰는 거고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이렇게 분배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합집합으로 다 같이 있을 때는 요거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같다. 이런 게 결합 법칙이고요. 연산기호가 만약 다르다면은 A를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거죠. A를 분배한다는 생각보다는 A 합을 분배한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A 합을 각각 분배해서 A 합 B랑 얘는 A 합 C가 되고 둘이는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 교집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결합이랑 분배의 차이입니다.
같은 연산 기울일 때, 다른 연산 기울일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분배에서는 요렇게 된 이제 여기 좀 익숙해지면 요렇게 하는 거는 잘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도 볼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똑같은 게 지금 괄호 안에 보이나요? A 합이 똑같은 게 있죠? 그럼 마치 인수분해처럼 요거를 요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A 합으로 이렇게 묶어준다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17번을 보면 똑같은 게 보이나요? 네. 어느 게 똑같죠? B의 C. B의 여집합. 더 정확히는 합비가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쓴 거다? A 여집합이랑 A에다가 합 B 여집합을 분배해 준 거다. 이 사이에는 요 가운데 연산 기호인 교집합이 들어가야겠습니다. 합 B 여집합을 여기랑 여기 분배해 줘서 A여 합 B 여집합, A 합 B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이렇게 대줄 거라는 거. 분배 법칙 반대로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럼 요거 볼까요? A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 맞아? 그 공집합. 네, 공집합이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합쳤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을 더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교환 법칙 한번 해줄게요. A 교 B 여집합. 뭐랑 같은지 알고 있나요 혹시? A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A랑 B의 차집합이랑 같은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집합이라네요.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됐대. A랑 B랑 어떤 관계라는 걸까요? 같다. 어? 같다? 같다 아니고 숫자랑은 좀 달라요. 그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B를 뺀다는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아직 익숙하지 않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B를 빼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주는 거죠. 교집합. 하여튼 뺐는데 없어졌대요. 같다는 게 아니고. 아, B가 A가 B에 똑같은. 그렇죠. 포함된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우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A랑 B의 차집합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없대. 여기가 없다는 여기가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여기가 비어 있다는 얘기면은 집합 A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교집합. 여기가 집합 A라는 거 맞아요? 네. 그죠? 집합 B는 여기죠? 그럼 A랑 B랑 어떤 관계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거나 설명 다시 한번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없는 친구들은 또 17번에 2번이랑 18번을 또 해봅시다. 질문 혹시 있나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나 결합 법칙의 차이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처음 할 때 좀 어려운 유형이니까 오늘 많이 연습을 해보고 합시다. 좀 어려우면 17, 18, 19, 20 다 할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풀이 쓰듯이 저처럼 한 줄 한 줄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서 풀이를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워도 되나요?
이런 유형은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연산 기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제가 할까요? 시간 더 필요한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7번. 우선 뭐 먼저 하셨나요? 어떤 거 먼저 하셨죠? A 차집합 B를 먼저 바꾸셨나요? 네. 이걸로 먼저 바꾸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죠? 똑같이 A 교집합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반대로 하는 거. A 교집합을 분배한 거구나. 어디다가 B 합 B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한 거구나. 이렇게 반대로 하는 연습 계속 필요하고요. 요거 B랑 B 여집합 더한 거 뭐죠? 전체죠? 전체고요. 전체랑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겠고요. 네. 이건 A랑 B의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게 A래요.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자면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인데 이게 A라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는 얘기죠? 이게 A고 이게 B. 요게 A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A라네. 그럼 여기가 어떻다?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두 집합이 뭐라는 거죠? 서로소라는 거죠. 네.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얘기합니다. 3번이 되겠어요. (18번) 우선 해볼게요. 차집합 우선 바꿔주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그 다음 무슨 법칙 할까요? 그 결합. 좋습니다. 왜 결합이냐면은 둘이 연산기호가 같기 때문이에요.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분배, 같을 때는 결합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A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걸 교집합하면은 당연히 그대로겠죠. 그래서 B 차집합 A를 얘기하네요. 요게 공집합이래요.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B랑 A랑 어떤 관계라는 거지? 아니죠? 서로소 아니고. 어? 누가 누구를 포함한 거? 누가 큰 거? A가 더 큰 거죠? 이렇게 해도 좋고. 벤 다이어그램처럼 아까 얘기해보자면 B 차집합 A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없다네요. 그러면 B가 어느 부분이다? B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B라는 거죠.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랜덤템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게 답 중에 이게 없어서. 아, B가 A에 포함된다 없나요? B가 A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1, 2, 3, 4, 5 중에 찾아볼까요? 1번 1, 2, 3, 4, 5 중에서 요거의 의미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1번 1번인가요? 네, 그렇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는 그림으로 벤다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1, 2, 3, 4, 5 중에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A랑 B 합치면 A 맞죠? 2, 3, 4, 5도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2번의 의미는 뭘까요? 교집합했는데 A래요. B가 A보다 크다. 그렇죠. B가 A를 포함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3번? A가 공집합. 아니죠. A가 공집합 아니고요. 아 A와 B가 서로. 그렇죠. 서로서란 얘기입니다. 서로서로서 이렇게 교집합 빼지는 게 없는 거고요. 4번? 그 그 B와 A가 같다. 뭔가 이렇게 너무 미지수 뭐 연립방정식 풀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워도 되나? 4번 제가 그려보면 A 여집합이랑 B랑 합치래요.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A가 B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이래. 그럼 이 부분이 뭐라는 거야? 공집합.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A가 어디 있다는 거죠? B에 포함된. 여기가 A라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5번? 5번?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A가 B 그렇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포함 관계 된다는 거는 원래 집합은 반대로 이렇게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9, 20번 좀 하고 갈까요?
한번 여기까지 하고 진도를 좀 나갑시다. 유형 6을 합시다. 21, 22를 해봅시다. (21, 22) 합시다. 참고로 답은 기닉이에요. 그래서 아닌 친구들 다시 한번 봅시다. 기닉 맞죠?
21번 또 설명해 볼게요. 필요한 친구들 들으세요. 기억. 뭐 그냥 이렇게 된 걸 찾아도 좋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A교시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봤습니다. 그럼 A교시가 이 부분인데 요거를 차집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 맞게 하면 되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은 직관적으로 바로 하면 되죠. 교집합 2개 교집합 여기에서 3개 교집합 여기 빼는 거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A 차집합 B A 차집합 B니까 요 부분이고요. C 차집합 B 요 부분이니까 교집합하면 요 부분 맞죠?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22도 1, 2, 3, 4, 5 그림 따라 이렇게 해도 좋고 22를 제일 쉽게 식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주관식이라고 생각할까요? 22번?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A에서 뭘 뺐다고 할까요? B와 네. B와 C 네. 합집합. 좋아요. B와 C 합집합을 뺐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차집합은 이렇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드모르간을 하면 되죠? 드모르간은 마치 여집합을 분배하는 것처럼 B여집합, C여집합으로 바꿔주고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가 있나요? 2번이네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없으면 25번을 하겠습니다. 25번에 A 합 B가 뭐라 나와 있죠? 25번 해도 되나요? 25번. 자, 25번 할게요. A 합 B가 뭐라 되어 있죠? A라 되어 있죠? A랑 B랑 어떤 관계라는 거죠? B가 A에 포함된. 그렇죠. B가 A에 포함된다. A가 B를 포함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A가 B를 포함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개수를 그냥 세는 것도 좋은데 A의 범위를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만약 시험 낸다면 개수 이렇게 안 내고 다 범위로 낼 것 같아요. 범위를 구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디테일하게. 하나만 좀 하고 또 시간 드릴게요. 포함될 A가 B를 포함해야 되니까 수익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대수 관계가 성립하지? 이거랑 이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A-3이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5-A는 5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고, 분식할 때 중요한 거는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등호가 붙나요? 등호가 붙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3이 여기까지 와도 포함 관계가 성립하나요? A-3이 여기 있어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되는 거죠. 등호 붙는 거고요. 여기는요? 5가 여기까지 와도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성립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도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A가 4 이하, 얘는 A가 0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둘 다 만족해줘야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죠. 다음 거부터는 또 해보세요.
A 2차 분식 다들 풀 줄 아나요? 네. 혹시 헷갈리는 친구 있을까봐 제가 설명하긴 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고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인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가 0 이하인 부분,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x의 범위를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네. 여기 a가 되겠고요. b는 절대값 있으면 범위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거는 바로 해도 돼요. 절대값 x가 3 이하라고 하면은 뭐 범위를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x가 나 3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바로 해주는 연습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값 x-1 k 이하라는 건 x-1에 어떻게 된다? k랑 마이너스 k 사이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B에서의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A 교집합 B가 A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A랑 B랑 어떤 관계? A가 B에 포함된다. B에 포함된다. 네. 혹시 다 했으면 옆에 것들 하셔도 돼요. 이번을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 여기 A고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1-K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2가 1 더하기 K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등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같아도 포함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등호도 둘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포함되려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 했어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니까 두 개의 교집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만족하게 되려면 K가 2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6번) 또 하겠습니다. 26번 A는 원래 0 이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하면 x-2, x-6이 0이야. 그래서 2에서 6 사이가 A의 범위이고 B는 아직 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A랑 B랑 서로 소고 A랑 B랑 겹치는 게 없고 그리고 합쳤는데 -1에서 6 사이가 있네요. 요거 가지고 B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1에서 6 사이인데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1에서 2 사이가 되어야 하면 알 수 있죠? 네. 근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음수다를 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이라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는 x 더하기 1이나 x-2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요. a는 마일, b는 마일. 안산기호 익숙해지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많이 없어요. 다음 유형을 또 하겠습니다. 유형 8번입니다. 29가 또 크게 어렵지 않으니 29 해보시고 30까지 고민해보세요. 는 많이 쉽고 30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9번은 다들 하셨죠? 교집합이 2, 3이니까 A랑 B가 다 2, 3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A-2가 3이고 B 플러스 1이 2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30번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삼십 번을 해볼게요. 우선 가족관에 A 합비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A B가 5다? 원래 6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5개지? 얘가 한 개가 겹친다는 얘기죠? 교집합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0번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두 A랑 B라는 집합이 원소가 다 원소가 뭐게요?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되려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요건 뭐 당연한 것 같고 요거를 보면 되겠죠? A, B, C가 어떤 수다? 그렇죠. 제곱수가 되어야 요것들이 루트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A, B, C는 다 제곱수고 이제 요거를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합쳐서 53이 되는 제곱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 4랑 49 또 있나요? (9, 16, 25) 다 해보시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유일해요. 그래서 얘가 4랑 49 얘는 2랑 7 이렇게 되는 거고 겹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네요.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2랑 7 사이에 있는 수가 될 겁니다. 4가 되겠죠?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네요. 네. 퍼즐 같은 재밌는 문제였고요. 정리하고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유형을 하겠습니다. 다 정리한 친구들 유형 9번을 해보세요.
33을 같이 볼까요? 33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거 대칭 차집합에 대한 설명이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요거를 이해할 때 뭐 그냥 이렇게 요거 정의 자체로 이해해도 좋지만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대칭 차집합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33번에서 볼게요. 1번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예요.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죠? 합치면 뭐죠? A고요. 교집합은 뭐예요?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요거 뭐죠? A.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A와 전체 집합의 대칭차 집합을 하라네요. 합에서 교를 뺄 겁니다. 합치면? 합치면 뭐죠? 전체고요. 겹치는 거 교집합 뭐죠? A죠. 결과는 A의 여집합이고요. 네. 3번 공집합과 전체네요. 합에서 교를 빼자. 합 전체 교 없는 거고요. 전체가 되겠죠? 3번이 오류네요. 4번, 5번도 하겠습니다. A와 A 합치면 A고요. 겹친 것도 A죠.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5번 A와 A 여집합 합치면 전체가 되고 겹치는 건 없습니다. 합에서 교를 빼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34번도 잠깐 드릴게요. 또 하나만 먼저 할게요. 좀 어려운 친구들 위해 하나만 좀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대칭 차집합 부분이
요 부분이죠. 여기가 마일이랑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은 교집합이니까 여기에 아마 들어갔겠죠? 4도 여기 겉에 부분 대칭 차집합 부분이 없으니까 교집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가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있지만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해주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이 4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가 x가 3이라는 건데 그럼 이때는 x제곱은 9고 x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x제곱이 4가 될 수 있어요. x가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죠? 요게 되죠? 요건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번도 해보세요. B를 닫아. 그럼 14번은 또 검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검산도 신경 쓰시고요. 이번도 다들 하셨나요? 이번도 표현이 다르지만 대칭 처집합이 138이라는 거죠? 13은 있으니까 8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8이 얘가 8일 때는 안 되더라고요. 언제 8일 때 누가 8일 때가 되나요? 요게 8이어도 또 A가 무리수가 나와서 안 되고 요게 8일 때가 되더라고요. A가 6일 때 A가 6이면 A-1이 5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5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교집합이 돼요. 그래서 138이 대칭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다 정리했으면 또 다음 유형을 하겠습니다. 37.
1번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A 합집합 B가 됐네요. 어떤 관계라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죠? 알고 있나요? 네.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근데 A는 12의 배수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A가 12의 배수라 했으니까 12, 24, 36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B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B의 원소 중에 12, 24, 36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모는 12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모가 12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12의 약수가 돼줘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5번 하시면 되고요. 38번. 38번은 뭐 그냥 원소날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도 좋지만 38번은 양의 약수의 집합이죠. 원소날법으로 해도 좋지만 좀 더 깔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배수나 약수의 집합은 또 그 수들이 약수냐 배수냐에 따라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또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우선 연산법칙을 좀 쓸 겁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연산법칙 뭐부터 시작할까요? 연산기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무슨 법칙? 분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6, P36을 분배한다는 생각보다 P36 교를 분배한다는 생각으로 P36 교집합 P7 볼까요? 36의 약수집합이랑 12 약수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36과 12의 공약수죠. 공약수는 뭐의 약수예요? 공약수는 36과 12의 공약수는 뭐의 약수죠? 36과 12의 그렇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36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6의 약수와 8의 약수의 교집합이라는 건 36과 8의 공약수를 얘기하는 거고 36과 8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죠. 최대 공약수가 4예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12가 또 4의 배수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P 몇이 될까요? 12의 약수와 4의 약수를 합치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12가 4의 배수니까 P12가 P4를 포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죠? 28인가요? 합집합 원소계수 하는 것도 설명 들었어요? 그 앞에 넘겨보면 앞에 좀 읽어주면 여기 이것도 설명하셨니? 네. 아 설명 다 하셨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갈까요? 유형 11번. 네. 유형 11을 하기 전에 간단한 것만 하나 얘기하고 가자면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둘이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나요? 더하고 뭐 해줘야 되죠? 교집합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A의 원소를 세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센 거고 B를 세면은 여기 생거 이렇게 두 번 센 거죠? 한 번을 이렇게 빼줘야 하는 겁니다.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 세 개짜리도 세 개짜리도 셀 때 이렇게 다 더하면 되나요? 이렇게 세 개짜리 세면은 A는 하나 둘셋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B는 하나 둘셋 C 하나 둘셋 그럼 여러 번 센 곳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걸 빼줘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 교집합자리들을 빼줘야 되죠. 이렇게 빼주고 그럼 어떻게 빠지냐면요.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하나 지울게요. 그 다음에 A랑 C의 교집합 부분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B랑 C 교집합 부분도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가운데가 또 하나 비잖아요. 점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하나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참고해서 유형 11번 해봅시다. 이해 안 가는 것을 또 물어보세요. 사실 1번은 여기 공식에 다 넣으면 되죠? 네.
41번은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생략할게요. 1번이 몇이죠? 대입하면 45. 2번은 몇이에요? 8 8. 3번은 24 네, 그래요. 맞죠? 대입해서 계산하시고요. (42번은)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편한 것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교집합을 먼저 하면 좋아요. 교집합이 6이래요. 그리고 A가 1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5, 여기가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전체가 또 17이라 했으니까 이게 13이네요. 여기 4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게 몇 번이죠? 5번인가요? 네 5 아니면 4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넣으면 편하다는 거. 다 정리한 친구들은 또 다음 유형을 합시다. 너무 빠르나요? 너무 어렵나요? 할만한가요? 네.
해보셨나요? 전체가 60명이고 제주도가 25, 금강산이 39, 제주도 A, 금강산 B 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둘 다 희망하지 않는 건 3명. 벤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어느 부분인지 아시나요?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식으로 쓰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교 B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랑 B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한 것을 희망한다는 거는 제주도를 희망하는 거, 금강산을 희망하는 거, 제주도 금강산 둘 다 희망하는 거 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60이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57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은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 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더 정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57, 얘가 25, 얘가 39인가요? 여기 몇이지? 7인가요? 7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벤다이어그램 채워주면 여기가 7이니까 얘가 18, 여기가 32 이렇게 해서 3번은 32 써주시면 되겠죠? 네. 46 45번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식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공식에 좀 차근차근 넣어서 하는 것도 또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46번 10과 서로소인 수는 어떤 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0과 서로소라는 거는 홀수의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를 빼주고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나요? 전체가 몇 개? 전체 자연수가 몇 개죠? 50개에서 2의 배수를 빼줘야 돼요. 2의 배수 몇 개? 25 25개고요. 5의 배수 10개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플러스 그렇죠. 겹치는 게 있죠. 2의 배수를 빼줬고 5의 배수 빼줬는데 둘 다 빠지는 경우가 있죠. 10의 배수입니다. 10의 배수 5개 더해줘야겠죠? 맞네? 몇이지? 20이죠. 겹치는 걸 빼주는 게 합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네. 다음 유형을 또 해봅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없는 친구들은 49, 50번을 또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풀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재민이 오면.
지워도 되나요? 다 썼나요? (49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음수개수들이 나와 있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먼저 최대값을 먼저 할 텐데 교집합이 최대일 때, 교집합이 최대라는 거는 A랑 B랑 겹쳐지는 부분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제일 많이 겹쳐지면 몇일까요? 18이 되겠죠. A랑 B는 제일 많이 겹쳐지면 18이 될 겁니다. 이번에 쉬운 것 같고요. 최대값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18을 넘을 수는 없어요. 최소를 이제 생각해 볼까요? 최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아까 방금 했던 합집합 원소 구하는 걸 써보면 B를 더해주고 교집합을 빼주기로 했죠. 근데 A랑 B는 정해진 값이야. 20이고 얘는 18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의 최소를 구하고 싶잖아요. 요게 최소이려면은 얘는 어떠해야 될까요? 대가 돼야겠죠? 얘가 되려면 얘가 최대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이 최소일 때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합집합이 최대여야 돼요. 합집합은 최대 몇일까요? 40. 36이겠죠? 아무래도 전체를 넘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36일 때가 최대가 되겠고 얘는 아무리 작아도 4는 돼줘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일 작을 때는 교집합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전체 집합 이렇게 상한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최소가 되겠다. 최대일 때는 좀 직관적으로 봐주고 최소일 때는 이게 최소려면 여기 최대여야겠다. 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식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50번을 좀 해볼까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조금 생각이 필요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10명인데 한 명이 결선. 요거 좀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담회 부모님들이 참석하시는 건데 잠깐 종이 설명 좀 할게요. 간담회 안내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인데 부모님들께 저희 GS 공수투반이 앞으로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여러분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저희가 뭘 위해서 여기 입시관에서 하고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님께 또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으니까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죠? 네. 또 과거 영재고 이런 것 자사고에 대한 또 준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많이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3회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요? 네. 그거는 월 수사 또 나중에 또 월급만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적혀 있긴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니까. 토요일도 똑같이 5시간 수업이 아마 토요일요? 네. 아 여러분들이 화목토가 될지 월수금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화목토라 돼 있네요. 토요일도 시간은 똑같아요. 제가 담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모르지만 네. 또 모르고 있어요. 여름 방학에도 지금 겨울 방학처럼 특강을 해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도 1시에서 2시까지 하게 되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여름에는요 사실 방학이 별로 안 길어요.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금보단 뭐 덜 빡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화목토 하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빡세겠죠? 우리 좀 해야 돼. 나 볼까? 우리 저렇게 해야 돼. 나 그거야 그 민정교에서 하나 있어. 여러분들을 뭔가 제가 부담 주고 이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또 영재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워낙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2죠 여러분? 지금 중2 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하고. 근데 저희 대학 끝나면은 6, 네. 7, 8월에 뭐예요? 6, 7, 8월에는 이제 특목고 대비 위한 풀이 과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목고 대비하기 위해서 또 무슨 어떤 걸 하는데 그거는 또 아마 간담회 때 더 자세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할 얘기 있나요? 또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50번 또 마저 합시다. 유형 씨. 좋아 재밌다. 잘 되고. 그동안 재밌자. 오늘은 유형 13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주 3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희 학원에는 주 2회반이 지금 처음 열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잠깐 만들어봤지만 저희가 과거영재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주 2회가 아마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월수반하고 하신- 학업반이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여름 방학 때 특강 안 되는 거 뭐 근데 사실 뭐안 들을 수 있냐고요? 안 들을 수 있는 건 전교도 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뭐 그런 건 다시 당연히 다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아니었어. 얘는 경험이. 저희는 입시를 잘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너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민정 지각하면 민정 계속 되는 거야.
미인정 쌀쌀 안 먹는 게 50번만 하고 뭐 그런 것들 또 얘기 있으면 할게요. 50번 일단 마저 할게요. 방송 민정. 이따 또 얘기합시다. 50번. 다들 최소 구했나요? 네. 이것만 얘기하고 또 마저 떠듭시다. 최대는 몇이죠? 최대? 최대 26. 네. 제일 많이 겹치려면 26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최소를 구할 때는 교집합이 최소이려면 뭐가 최대여야 된다? 교집합이 최소이려면 뭐가 최대여야 된다? 합집합이 최대여야 된다. 왜냐면 요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작으면 요게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 얘는 최대 몇이에요? 합집합은 최대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얘가 50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몇이죠? 4인가요? 네. 그래서 합하러 가면 30 하시면 되고요. 롤러코스터만 이용하는 입장객수의 최대 롤러코스터만 이용한 게 최대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집합이 최소가 되어야겠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면은 롤러코스터만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여기가 정해진 값이니까 여기에 최대이려면 여기에 최대 이러면 여기에 최소여야겠죠. 네.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대일 때는 교집합이 최소인 4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24가 되겠고요. 요게 최소이려면 여기가 최대여야 되니까 얘는 최대 26이었죠. 그래서 이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25번에 찾으려고 왜 이렇게 됐지? 선생님 네. 그래서 9월이 되면 무조건 영어하거나 자사고 둘 중 하나 반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30초만 얘기하고 이거 얘기 좀 할게요. 아. 그래서 숙제는 유형 13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에 와서 유형 13까지 마무리하고 목요일에는 유형 14 나가고 스텝 2 이렇게 다 마무리 할게요. 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 이런 연상 과정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많이 없으니까 편하게 잘 연습하고 그리고 연산의 법칙이 좀 어렵죠? 연산 법칙 할 때 벤 다이어그램 말고 그 법칙 분배, 교환, 결합 이런 걸 써서 연습하는 것들도 그런 거 위주로 복습해보세요. 알겠죠?